자, 그다음 178페이지 이제 등기 유효권 아인데, 자, 이건 이제 등기부상 이제 등기에 기록이 됐을 때 그 등기가 이제 효력 발생하기 위한 이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범위 이제 형식적 유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이제 절차상 이제 유효권하고, 그다음에 뭐 실체적 유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민법상의 유효권하고 두 개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제목 보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형식적 유효권. 1번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법 이제 29조에서 자 11가지 이제 사유, 각하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11가지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기 자체 이건 이제 수리가 안 되고 각하를 해야 각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하 사유 중에서 이제 1호하고 2호, 그래서 1호는 간할 위반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호는 사건이 신청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일단 각하를 해야 되죠. 그래서 1호하고 2호는 일단 이거는 절대적 이제 각하 사유예요. 그래서 이걸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를 이제 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어떻게 되냐? 당연 무효에 해당이 돼요. 당연 무효에 해당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뭘 하도록 되냐?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1번 간할 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호 가로 2번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원래 각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 자체는 효력은 어떻게 되냐? 당연무효야, 당연무효. 그래서 이거 이제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직권에 의해서 발소돼 있고, 나머지 3호하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각하 사유인데, 자 이걸 등기관이 모르고 자 등기가 됐다. 그럼 이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면 뭐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179페이지 가로 3번입니다. 등기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 2호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호, 2호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라는 얘기야. 3호부터 11호까지. 여기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관과하고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야? 효력이 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등기가 효력 있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기록, 즉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부에 이제 등기가 돼야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보면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가 효력 있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등기 필정 발급한 경우에 등기관 가실 등으로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제 등기부상에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된 내용대로 효력 발생은 안 한다. 그 이야기. 옛날 설명도 했죠 이거. 등기가 막걸리 먹고 등기 안 했다. 신청을 했는데 등기 필정까지 줬는데 그 다음날 술 먹고 등기를 안 했다. 그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등기가 이제 불법 말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등기는 물건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등기 자체는 이제 효력 발생 요건, 즉 물건 취득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고, 대상 물건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의 물건과 관련된 효력은 계속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중등기 나인데, 이중등기는 여러분들 시험 출제 잘 안 돼요. 이건 등기관이 업무 처리할 때 이제 하나의 지침이고, 일반 뭐 개인이 뭐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한번 그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가시면 이제 실체적 유효권. 등기가 일단 효력 발생한 것 중에서 실체적 유효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은 일단 등기원인 이제 대부분 이제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원인해서 이제 등기를 하는데 계약 체결된 내용대로 이게 등기가 이루어져야 이게 등기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되긴 되는데 계약 내용하고 다르게 등기가 됐다. 그럼 원인하고 불일치하죠. 불일치하게 되면 등기 자체는 뭐야? 효력이 없다 이거. 그래서 계약은 등기 원인이 계약이 된 계약 내용대로 등기가 됐을 때 뭐가 되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게 되면 물권 행위 내용대로 뭐가 돼야 되냐? 등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법 시간에 하는 이야기고, 물권 행위 또는 물권적 합의 내용대로 뭐가 돼야 되냐? 등기가 돼야 실제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 실체적 유효권, 뭐 실질적 유효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등기하는 원인, 계약이면 계약 체결된 내용대로 뭐가 돼야 되냐? 등기가 돼야 원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등기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명인, 뭐 등기 신청인이 존재해야 되고 허무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 변동, 즉 물권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등기 원인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체관계 부합 정도에서 나있는데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자, 토지하고 건물은 틀려요. 토지는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되냐? 소지하고 지번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토지는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완화가 되는데 완화는 어느 경우만 대상이냐? 건물은 소지하고 지번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그 밖에 건물의 구조나 뭐 용도나 이런 게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표시의 일치로 이제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181페이지 그게 판례나인데 그 건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건물인 경우에 한해서만 뭐가 되냐?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소지하고 지번 꼭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성을 인정해 준 건 토지는 인정 안 되는데 뭐는 되냐? 건물은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등기부하고 물권 행위가 내용에 있어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서부터 이거 내용이에요. 이거 원래 계약 내용하고 등기가 뭐가 돼야 되냐?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등기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적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질적 불일치는 여러분들 그게 권리 주체 불일치 그리고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그다음 권리의 이제 내용, 등기 목적의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보다는 가로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가로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권리 주체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 당사자하고 등기 당사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게 보면 권리자가 갑인데 얼로 등기가 돼 있다. 원래 매수인이 갑인데 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럼 권리자가 다른 거죠. 이거는 내용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그렇게 돼도 뭐야? 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매계약을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했는데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 그 불일치한 거죠. 그럼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 목적의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세권 계약 후 임차권을 등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권리가 틀린 거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뭐가 틀리냐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뭐가 되냐? 취득, 효력 발생한 거고, 채권은 등기하게 되면 취득 요건이 아니고 뭐해? 대항 요건이죠. 그 의미 자체가 틀린 거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 자체가 돼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양적 불일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제 계약 내용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된 내용하고 이거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 내용하고 등기 내용 중에서 계약 내용보다 등기가 많이 됐다 이 경우하고 실제 계약 내용보다 등기가 적게 됐다 두 가지야. 이건 저당권이 주로 된다 그랬죠. 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관련해서 만약 실제 계약액 실제 채권액은 자 채권액 저 빌린 돈 1억 원이에요. 근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를 할 때 2억 원으로 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가 더 많이 된 거죠. 그런데 등기가 만약에 5천만 원으로 해서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가 된 게 적게 됐고 실제 계약이 뭐야?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많이 되면 1억 원은 2억 원에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등기가 5천만 원 돼 있으면 실제 내용보다 적죠. 이건 원래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원래 이제 등기 자체가 효력 없는데 당사자가 그래도 할 의사가 있으면 인정해 준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게 3번 유효요건의 완화에서 나인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인데 중간 생략 등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뭐 다 하다 보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원래 이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간명에서 얼명의, 얼명에서 병명의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얼명의 등기가 생략이 되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지만 이와 같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 자체는 뭐가 되냐? 유효하다. 첫 번째 이제 결론은 중간 생략 등기에 원래 뭐 갑에서 을에서 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을의 명의 등기가 생략됐다 하더라도 병 명의로 등기가 되게 되면 일단 등기 자체는 뭘로 보냐?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만약에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면 원칙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합의라든지 또는 순차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건 물어보면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합의나 또는 동의가 없이 최종 매수인 명의로 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효하냐 이거 물어요. 민법시험 안 했어요? 처음 들어요?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하다. 자, 그래서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 대상이지만 등기 자체는 효력은 뭐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유효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순차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결론은 이제 합의나 동의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최종 매수인으로 다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때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뭘로 보냐?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2페이지 그게 이제 3번에 이제 그 내용이 나 있어요. 3번 유효성에서 나 있는데 판례는 전원의 합의 또는 중간 취득자의 동의를 요건해서 실체관계 부합할 때 유효성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니언이 니언 유예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합의는 묵시적으로나 순차적으로도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에 기해서 성립이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말소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의나 동의 없이 최종 명의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등기는 뭘로 보냐? 유효한 걸로 본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이제 잘 봐두시고 여기 대해서 예외가 예외가 그게 5번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효력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냐 효력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자체는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뭐가 되냐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야.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별로 원래 뭘 받느냐 허가를 받아야 계약 자체가 뭐가 되냐 유효고,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자체는 뭐가 되냐 무효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민법에 가게 되면 뭐 이런 거 해요.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다 뭐 이런 게 나와요. 무효인 것 같으면서도 무효가 아니고 일단은 무효고 근데 이제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허가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 받을 때까지는 무효고 허가 받게 되면 유효로 보고 아예 허가 안 받으면 그냥 무효고 그런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무효가 뭐냐면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 어디 받냐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자체가 계약의 뭐냐 유효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원래 이제 갑하고 을이 먼저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을이 다시 또 병한테 했죠. 그러면 이때 지금 중간생략 등기라는 건 갑에서 병 명의로 뭐가 되냐면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때 계약까지 허가받을 때 지금 이제 갑하고 병 간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서 신청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계약 단계에서 얘가 빠졌죠. 빠지고 원래 을은 누구하고 계약한 거야? 아니 을이란다. 병은 을하고 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허가 기준이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할 때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할 때하고 허가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실수요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한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을 명의를 빠지게 되면 여기 중간에서 허가 기준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허가가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했다 하더라도 뭘로 보냐? 무효로 본다. 그 얘기.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하고 허가 받고 얘하고 얘는 또 뭐야? 허가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중간을 이제 비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무효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물어보면 뭐 가정은 필요가 없고 결과만 알면 된 거지. 답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을 때는 뭘로 찾아야 되냐? 무효다. 얘는 무효다.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얘만 알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에 이거는 이제 일단 무효로 본다. 그 다음에 6번 중간생략 등기의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구권이 이제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 발생하고 채무 이행에 따라서
발생되는 청구권이 뭐냐?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일단 뭐가 전제가 되냐면 채무자의 이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이행과 관련해서 청구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이행은 주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구권을 뭐라 부르냐?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배타적 지배성, 여기 물건의 성격에 기해서 발생되는 청구권이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이라는 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리 자체에서 뭐가 되냐? 바로 발생되는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딱 세 개예요. 물건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하고 물건 행사에서 방해되면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는 방해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이 세 가지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어차피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력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의 상대방 이행은 필요 없는 거야. 당연히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채권적 청구권은 일단 채권 채무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뭐가 있냐? 이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채권적 청구권 중에서 여기 등기 청구권은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뭘로 보냐? 채권적 청구권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원래 갑이 병한테 이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어리 또 병한테 처분했으면 어른 또 병한테 뭐야? 이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전해 주는 거는 채권 채무 관계예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매수인 병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 아니고 뭘로 봐야 돼요? 등기 청구로 봐요. 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냐면 이거는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병이 물건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를 해야 취득할 거 아니에요.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채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야. 채권자하고 채무자. 일단 갑하고 얼 사이에 등기 청구와 관련해서 갑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 얼이 뭐야?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얼하고 병 사이에 등기 청구와 관련해서는 얼이 채무자가 되고 병이 채권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등기 청구와 관련해서 원래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행사하는 게 가능해요. 얘가 동의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직접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없는 거야. 자기하고 계약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얼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얘가 뭐하냐? 대위 행사야. 근데 대위 행사는 얼걸 병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은 병한테 뭐가 되냐면 채무자야. 그리고 병이 원래 채권자죠. 그래서 얼이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그래서 6번이 건네입니다. 6번이. 자, 그래서 6번 보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나 동의가 있을 때는 최종 취득자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가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직접 양도인에게 이전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중간자 명의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갑한테 얼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대위 행사하는데 어리 갑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의 대위 행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일단 관련을 잘 봐두시고, 그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지금 이 경우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얼명의로 등기를 할 때는 등기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죠. 그런데 갑하고 어리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인 즉 등기 신청에 관계없는 병이 뭐예요? 대신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3자의 등기 신청에 들어가. 병 입장은 등기 걸리지 등기 의무자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신청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 부르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제3자 등기 신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최종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 대신 대위 신청하는 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가장 대표적인. 자,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로 2번 모두 생략 등기에서 나인데, 자,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자기 이제 소유권이 있다는 거 증명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원래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할 때는 원시취득한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원시취득과 관련해서 일단 증명, 각종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으면 소유권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 최초 소유자 등록돼 있거나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나 있는 모두 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 명의로 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와 같이 이전 등록판 사람 원래 자기 명의로 뭐야? 보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2번 컨닝입니다. 자,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거 원시취득 요건 아니라고 했죠. 원시취득 요건 아니지만 일단 법에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된 사람이 소유권 증명한 사람을 봐서 최초 소유자 등록된 사람이 하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건데, 이것도 좋은 말로 실체관계 부합하면 효력이 있다. 얘가 지금 소유자다 그러면 보존 등기를 인정해 준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걸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 소유자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하는 게 생략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끝에서 둘째 줄 보면 183페이지 밑에 둘째 줄 보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격려된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어떻게 하냐?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 유효하냐? 등기관이 귀찮으니까 그냥 유효한 그런 거. 또 뭐 서류 가져와서 또 해야 되고 뭐 귀찮으니까 그냥 에이, 해라 해라 한데 시험 보는 사람 복잡해. 없는 복잡한 게 여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여기로 오니까 또 된다 그러고. 그래서 신청 단계에 물어보면 안 돼 이거야. 신청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결론이 어차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귀찮으니까 그냥 유효하다 이거. 그래서 등기법이 다 등기관 편의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된다 해서고. 자, 그다음 이제 가로 3번 실체관계하고 다른 등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뭐 효력하고 가정이 같으면 그냥 유효한 걸로 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해를 했는데 정해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인데 정해가 아니고 매매를 원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그럼 두 개 다 물건 물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체관계 부합하면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로 4번 무효등기의 이제 무효등기의 유용 기대인데, 자 지금 효력 없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다시 쓰는 게 가능하냐 그 이야기인데, 자 저당권 등기가 주로 이게 많아요. 저당권 등기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자 지금 이제 갑의명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어요. 근데 원인이 매매한 소유권 이전. 근데 이게 원인이 매매가 가장매매. 가장매매라는 게 원래 계약은 형식상으로 계약했지만 대금 지급 없이 그냥 이전한 게 뭐냐면 가장매매. 이게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되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죠, 무효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등기 효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무효라고 했잖아요. 계약 자체가 원인 자체가 무효죠. 원인 자체가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계약 내용하고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자체도 뭐가 되냐면 무효예요, 무효. 원래 무효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말소를 안 한 상황에서 나중에 갑하고 을이 실제로 매매 계약시라고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가장 매매는 아니죠. 근데 그때 다시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니 말소 안 된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뒀다는 얘기예요. 그 이게 등기가 그러면 이와 같은 등기를 뭐라 하냐? 무효 등기의 유형이에요. 원래 가장 매매니까 등기 자체 이렇게 되면 등기가 무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실제로 이제 계약 체결하고 매매 대금 지급했다. 그럼 옛날 거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무효 등기의 유형이 된 거예요. 유형. 그래서 이게 허용되냐 이건데, 일단 전제가 있어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없을 때 이때는 유용해도 된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번인데 2번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무효인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를 유효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이제 유용도 유용한 것도 뭘로 보냐?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마 민법 쪽에서 응용해서 출제가 되면 이게 나와요. 보기가 이게 나오고, 만약에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출제가 되면 뭐 저당권이는 이게 나요. 저당권이 뭐 채무 변제인데 뭐 말소를 안 했을 때 나중에 다시 또 뭐 저기 빌렸다 그럼 그거 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나요. 그래서 민법적 차원에서 출제가 되면 이거 나오고, 아니면 이제 등기법에서 나오면 지금 그게 나 있는 얘가 나오고,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표제부의 유용이다 기대인데, 이거는 건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건물이 멸실이 됐다 기대인데, 자 건물이
하재 등에서 자 전부 다 전소했다. 그러면 이건 부동산 자체가 멸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물건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물건 자체가 뭐가 되냐? 소멸이 돼요. 소멸. 자, 그럼 이거 소멸과 관련해서 자 멸실 등기를 해야 소멸이 되겠어요? 멸실 등기 안 해도 그냥 소멸되겠어요? 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멸실에 따른 물권 소멸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기타 법률 규정에.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멸실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와 관련해서 당연히 뭐가 된 거예요? 소멸은 된 거예요. 된 거고 확인 차원에서 뭐 하냐?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해야 소유권 소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부동산에 화재가 나서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나 이런 물건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한 거죠. 소멸한 건데 자 이걸 말소 등기를 말소란다. 멸실 등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신축해가지고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원시취득 했는데 자 이때 등기를 옛날 걸 멸실 등기 안 했으니까 옛날 거 쓰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야. 이게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일단 물건 절대적으로 소멸한 거죠. 소멸했으니까 아무리 옛날 등기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신축하면 승계취득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원시취득한 거죠. 원시취득했으니까 이때는 옛날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를 다시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등기 그대로 사용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대상이 뭐만? 건물. 왜 건물만 나왔냐? 토지는 아직까지 소송이 한 번도 없어요. 소송이 없고 뭐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냐? 건물에 대해서 소송이 있어요. 그 시험 문제 출제되면 건물만 물어요. 건물. 그러니까 건물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그게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 총론입니다. 총론인데 오늘 4시간 열심히 했는데 아마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출제해야 될 거예요. 좀 화죠. 어쩔 수 없죠. 뭐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민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인데 어차피 오늘 강의 듣던 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민법 물권법 이야기 듣고 강의 듣고 그러면 연결되니까 같이 이제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갈 때 이제 등기 기간하고 등기 뭐 설계 나이인데 그거는 뭐 내용 별로 없으니까 금방 끝날 거고 등기 절차 이제 총론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 관련해서 시험 범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